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만나왔던 인조는 과연 실제 역사의 인조와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그의 진짜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나라의 군주로서 감당해야 했던 상상 이상의 고통과 그 고통이 빚어낸 미스터리한 결말까지 오늘은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인조의 진짜 모습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극에서 흔히 그려지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임금이라는 단편적인 이미지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인조가 가졌던 깊은 욕망과 고뇌, 그리고 그를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들의 진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역사가 감춰왔던 그의 실제 삶과 죽음의 미스터리가 여러분의 강력한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조,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본명은 이종, 능양군 시절은 왕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광해군이 집권하던 당시 그는 불안한 궁궐 한구석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죠. 명분과 실리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서 광해군은 폐모살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당시 서인 세력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능양군은 서인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623년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궁궐은 격렬한 반정의 물결로 뒤흔들렸습니다. 서인 세력이 주도한 인조 반정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을 새로운 조선의 왕좌에 앉혔죠. 이 극적인 정권 교체는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닌 또 다른 권력투쟁이 결과였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왕의 즉위에 환호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신하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하고도 극적인 방식으로 인조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집권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인조가 왕위에 오른 후 조선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방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폭풍, 후금, 즉 청나라의 위협은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죠.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합니다. 후금은 압도적인 기병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 조선을 침략했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결국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으며 간신히 일시적인 휴전을 얻어냈지만 이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636년 더욱 거대한 비극이 조선을 덮칩니다.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는 이제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들을 군신관계로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조는 외교적 고뇌 속에서 힘겨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항전을 택했지만 이미 국력은 기울어 있었죠. 청나라의 대군이 파죽지세로 밀려오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의 시간은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 속에서 병사들은 지쳐갔고 백성들은 절규했습니다. 성 안에서 고뇌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인조의 모습은 무력한 군주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했죠.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 앞에서 조선의 항전은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인조는 치욕적인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조선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후 인조가 겪어야 했던 수모와 그가 내린 잔혹한 선택들은 과연 어떤 파국을 불러왔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삼전도의 치욕은 인조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혹독하고 비극적인 그림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던 소현세자의 귀환과 그의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억류 생활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온 세자는 그저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었죠. 그는 서양의 선진 문물과 개혁적인 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낙후된 조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런 아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새로운 비전을 오히려 불안하게 여기며 경계의 시선으로 멀리했습니다. 부자 사이에 드리워진 차가운 장벽은 점차 두터워지고 있었죠. 귀국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소현세자는 믿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의혹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세자의 시신이 온몸이 검붉게 변하고 9개의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충격적인 기록은 독살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죠. 더욱이 당시 어인은 세자의 시신에 감히 손도 대지 못하게 했고 인조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시도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둘러싼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암투의 결과였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아버지는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자의 빈궁이었던 강빈에게 노골적인 적대감과 의심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강빈은 청나라 심양에서 소현세자와 함께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조선의 백성들을 살뜰히 보살피고 상업활동으로 모은 재산을 국고에 보태려 했던 현명하고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강빈이 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터무니없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결국 그녀를 궁궐에서 내쫓은 뒤 사약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혹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며느리를 향한 시아버지의 이처럼 비정하고 가혹한 처사는 그야말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인조의 비극적인 선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세 아들, 즉 인조에게는 어린 손자들마저도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명목으로 멀리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차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가의 찬란한 피를 이은 어린 생명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모습은 인조의 말년이 얼마나 피로 얼룩지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때 왕자를 향한 뜨거운 욕망으로 반정을 일으켜 권력을 쟁취했던 인조는 이제 그 권력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들마저도 희생시키는 비정한 군주로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왕실 내부의 정치적 암투를 넘어 인조라는 한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과 열등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청나라에서 새로운 문물과 선진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고 돌아온 소현세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봉건적 권력을 수호하려 했던 인조에게는 그야말로 위협적인 존재로 비쳤을 겁니다. 아들의 개혁 의지가 자신의 왕권을 뒤흔들 것이라는 망상과 편집증에 사로잡혔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인조는 아들 세자의 능력과 인품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인조는 아마도 자신의 무능력과 나약함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패배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돌아온 아들의 존재는 그의 깊은 열등감을 더욱 자극하고 자존심을 짓밟았을 가능성이 크죠. 이로 인해 촉발된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잔혹하고 비정한 결단은 결국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조선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극에서 흔히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임금으로만 그려지는 인조의 단편적인 모습 뒤에는 이처럼 외세의 압박과 내면의 고통 속에서 깊이 괴로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간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선택은 결국 자신과 가족, 그리고 나라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왔을까요? 절대 군주로서의 권력욕과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비정함이 섬뜩하게 교차하는 인조의 내면을 우리가 마주할 때 깊은 충격과 함께 인간적인 연민,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인조의 삶과 그가 살았던 격동의 시대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외세의 압박과 불안정한 국내 상황 속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겪어야 했던 고뇌와 그가 내린 결정들이 한 국가와 백성,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미친 지대한 영향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깊은 울림과 교훈을 던져줍니다. 권력의 본질과 인간 욕망의 그림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사극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인조의 진짜 얼굴, 그가 남긴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그의 삶은 여전히 많은 의문과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